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오늘은 빈티지하고 몽환적인 느낌의 앨범 커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데 모아서 합성하고 전체적인 밀도를 높여서 화려한 느낌을 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앨범 커버는 보통 정사각 비율로 만들고요. 또 정규 앨범, EP, 디지털 싱글 등 앨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웹용과 인쇄용 모두를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상도와 색상 모드는 범위가 더 넓은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마지막 예제에 다가가는 만큼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작업입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우선 새 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 뉴,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다니는 픽셀, 폭과 높이를 모두 1600으로 설정할게요. 해상도는 더 높은 해상도인 300으로 입력하고요. 색상 모드는 더 넓은 색상 모드인 RGB로 입력해 줄게요. 이대로 파란 버튼 클릭해서 제작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풍경 이미지와 구름 이미지를 가져와서 합성해 볼 거예요. 파일에 Place Embedded, 포함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요. 앨범 커버형 아트워크 1 JPG 파일 가져와서 크기와 위치, 회전값을 각각 조정해 주세요. 저는 화면에 꽉 채우게 이렇게 키워줄 거고요. 회전도 살짝 해줄게요.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서 이 정도로 배치해 볼게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랏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어드저스먼트, 조정에 들어가 주시고요. 휴 세츄레이션, 한글판은 색조 채도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색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색을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플러스 109 정도로 할 건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여기에서 채도를 조금 더 더해주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의 바이브런스, 활기를 눌러줄게요. 첫 번째 있는 메뉴인 활기는 채도보다 조금 더 약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95 정도로 조금 높여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채도가 많이 올라가서 쨍한 느낌이 들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합성할 구름 이미지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파일, Place Embedded, 포함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 앨범 커버형 아트워크 2 JPG 파일을 열어줄게요. 크기를 키워줄게요. 드래그하면서 Alt 누르면 중심이 고정돼서 빠르게 크기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동을 해서 구름 부분이 거의 윗부분에 닿을 수 있게끔 옮겨줄게요. 다 됐으면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방금 만든 레이어는 눈을 꺼서 숨겨주시고요. 아까 배치했던 앨범 커버형 아트워크 1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 레이어에서 하늘 부분을 자동으로 선택해 볼 거예요. 2020 버전부터는 하늘을 인식해서 선택하는 기능이 새로 생겼거든요. 혹시 그 이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개체 선택 도구 안에 있는 빠른 선택 도구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늘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뉴 중에 셀렉트, 선택 메뉴를 누르시고 여기 있는 스카이, 하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포토샵이 인식해서 하늘을 선택해줬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 아까 눈을 꺼둔 레이어 다시 켜서 보이게 해주시고 다시 이 레이어를 클릭, 레이어 패널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버튼, 레이어 마스크 버튼이죠. 얘를 클릭해서 해당 영역에만 이미지가 표시될 수 있게 바꿔줄게요. 자, 이 하늘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밑에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클릭해서 같이 선택하시고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배경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제 석고상 이미지를 추가로 합성해 볼게요. 파일, Place Embedded, 포함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 앨범 커버형 아트워크 3 JPG 파일을 가져와 주세요. 완성본에서 보셨던 것처럼 회전을 해줄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도 조정해 주시고 위치도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해 줄게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조각상 부분만 보일 수 있게 또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개체 선택 도구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를 조각상 쪽에 딱 오버해서 클릭하면 바로 이만큼만 선택이 될 거예요. 이번에도 레이어 패널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버튼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밝기 보정을 좀 해줄 건데요. 조심하실 건 지금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Properties, 속성 패널에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죠? 요거 말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당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밝기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 메뉴, 조정, 어드저스먼트 들어가서 레벨 클릭해 줄게요.
지금 이미지에 있는 밝은 부분을 좀 어둡게 만들 거라서 이 밑에 있는 흰색 화살표를요, 드래그해서 조금 낮춰줄게요. 숫자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싶으신 분들은 22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 것도 조금 드래그해서 키워주시는데 3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밝기를 조금만 낮춰줄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회색 부분을 살짝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숫자에 0.78 입력해 주셔도 돼요. 이대로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하나의 레이어를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룹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석고상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은 이유는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그룹이 선택된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럼 흰색 썸네일이 하나 더 생겼죠. 여기에 브러쉬로 칠해 볼게요. 브러쉬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브러쉬의 종류는 제너럴 브러쉬, 일반 브러쉬 안에 있는 두 번째 하드 라운드, 선명한 원을 클릭해 줄게요. 마우스의 크기는 대괄호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정경색을 클릭해서 6개 완벽한 검은색으로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석고상의 머리 부분이 물에 잠긴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려줄 거예요. 뒤에 있는 이미지가 안 보여서 조금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요. 레이어의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해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가려줄게요. 밑에 부분은 완전히 가려주시면 되고요. 위에 목 부분도 좀 어색하잖아요. 여기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잘린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완전히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그룹에 있는 이 레이어 마스크는 이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는 눕기를 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수정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자, 불투명도는 다시 100%로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무 부분이 아직 제대로 표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배경 레이어의 꺽쇠를 클릭해서 그룹을 열고요. 밑에 있는 앨범 커버형 아트워크 1, 여기에 지금 나무가 들어있죠? 레이어 클릭하고 도구 상자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나무 부분만 선택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선택이 안 됐는데요. 선택 범위를 빼는 걸로 해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 개체 선택 도구는 버전마다 성능이 달라요. 같은 2023 버전 안에서도 업데이트 버전에 따라서 선택 영역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적으로 각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석고상 그룹에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시고 여기를 검정색으로 채워줄게요. 지금 검정색이 정경색이니까 Alt Delete 눌러서 채워주시고요. Ctrl D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룹은 모두 꺽쇠를 클릭해서 닫아줄게요. 그리고 석고상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아래 네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레이디언트 맵을 클릭해 줄게요. 위에 있는 속성 패널에 있는 그레이디언트의 색상으로 화면이 전체적으로 덮여진 걸 볼 수 있죠. 여기 있는 그레이디언트를 클릭해 주시면 창이 뜨는데요. 왼쪽에 있는 색깔이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색깔이 이미지의 밝은 부분에 들어가요. 우선 왼쪽 밑에 있는 색연필을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색상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헥스 코드를 481208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이번엔 오른쪽 밑에 있는 색연필을 클릭하고요. 색상 버튼 클릭한 다음에 F6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색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하나를 더 추가해 볼 거예요. 그레디언트 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색연필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색상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엔 헥스 코드를 236FC4로 입력해주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색연필의 위치는 정확하게 정가운데에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로케이션 숫자를 55로 입력해줄게요. 오른쪽 끝이 100, 왼쪽 끝이 0이라서 가운데는 딱 55로 입력해주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있는 이 그레디언트 맵이 전체적으로 강렬하게 들어간 느낌인데 여기 있는 혼합 모드를 바꿔줄 거예요. 대비시켜 합성하는 메뉴 중에 두 번째 있는 소프트 라이트로 바꿔볼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합성이 됐죠. 자, 이제 꽃 이미지를 각각 합성해서 비어있는 여백을 좀 채워볼 거예요. 파일, 포함 가져오기, 플레이스 임베디드 클릭해 주시고요. 앨범 커버형 아트워크 4 이미지를 가져와 줄게요. 오른쪽 밑에 배치할 거예요. 꽃의 위치를 보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세요. 꽃 부분만 눕기를 따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 클릭해 주시고
꽃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이미지에서는 이 수술 부분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컨트롤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줄게요. 똑같은 이미지를 왼쪽에도 배치하기 위해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하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우클릭, 가로로 뒤집기, 플립 호리즌탈을 눌러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왼쪽에 배치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다시 파일, 플레이스 임베디드, 포함 가족이 클릭하셔서 이번엔 앨범 커버용 아트워크 5번 이미지 가져와 주시고요. 크기를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고 위치를 이동해서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엔터 눌러줄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도구 써볼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우클릭 하시고요. 매직 원드 툴 자동 선택 도구 눌러주세요. 위에 있는 옵션 바에 허용치, 톨러런스를 32로 설정해 주시고 여기 있는 컨티기어스, 인접이라는 체크박스는 해제해 주신 상태로 여기 배경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 배경만 선택이 됐죠? 이 상태로 셀렉트, 선택에 들어오시면 인버스, 반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반대로 이제 개체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다시 레이어 마스크 버튼 클릭해서 눕기를 따주시면 돼요. 자, 꽃 이미지를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파일, 플레이스 임베디드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6번 이미지 가져오시고 크기랑 위치를 조정해서 오른쪽에 배치해 볼 거예요. 크기 살짝 키워주고요. 위치도 바꾸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자, 방금 썼던 도구 우클릭해서 이번엔 퀵 셀렉션 툴, 빠른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키보드에 대괄호 키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꽃보다 작게 설정하셔야 돼요.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이렇게 꽃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다 되셨으면 레이어 마스크 버튼 클릭해서 눕기를 따주시고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배치해 볼게요. 자, 이 꽃 이미지는요. 뒤에 있는 이 건물의 뒤편에 있는 것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한 번 더 만들 건데요. 아까 만들었던 석고상처럼 이번에도 그룹으로 한번 묶어줄 거예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배경 꽃으로 바꿀게요. 자, 근데 아까 이 부분은 눕기를 딴 게 있었어요. 바로 이 하늘 이미지인데요. 밑에 있는 배경 그룹을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앨범 커버용 아트워크 2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시고요.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배경꽃에 딱 놔주시면 마스크가 복사가 되면서 똑같이 이 부분이 가려진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배경꽃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밑에 있는 앨범 커버용 아트워크 4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이름 더블 클릭하고 꽃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럼 꽃 그룹에는 지금 이만큼의 레이어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방금 만든 꽃 그룹의 전체적인 색을 통일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아래의 네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색조 채도, 휴 세츄레이션을 눌러주시면 돼요. 우선 프로퍼티스 패널에 클리핑 마스크 버튼 클릭해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색상화, 컬러라이즈라는 체크박스가 있을 거예요. 얘를 체크하면 단색화 시킬 수 있어요. 위에 있는 휴, 색조라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해당 색상으로 이미지가 덮어 씌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37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채도는 85 정도로 올려줄게요. 전체적으로 쨍한 노란색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제 도형과 텍스트를 넣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좀 더 올려볼게요. 도구 상자에서 렉탱귤러 마키 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우클릭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일립티컬 마키 툴, 원형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화면을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Shift 눌러서 정원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만드는 도중에 위치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리신 다음에도 위에 있는 옵션 바에 이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이 원형 바깥쪽에 색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선택에 인버스, 반전을 눌러서 선택을 바꿔주시고요. 정경색을 클릭하고 넣을 색상을 입력해 줄게요. 색상의 헥스 코드는 AC97D3이에요. 엔터 누르고 색을 채울 레이어를 만들게요. 레이어 패널에 새 레이어 버튼, 그리고 정경색을 채우는 단축키 Alt Delete를 눌러서 색을 채우시고요. Ctrl D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주세요. 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노멀, 표준으로 되어 있는 혼합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 컬러 번, 색상 번을 눌러주세요. 너무 진한 것 같아서 불투명도는 60 정도로 낮춰볼게요.
여기에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요. 레이어 옆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꺼내줄 거고요. 여기에 드롭 섀도우를 눌러주시고요. 혼합 모드는 멀티플라이, 곱하기로 해주시고 여기 있는 색상을 클릭해서 자주색 계열로 해줄게요. A20045 입력하고 확인. 그럼 이렇게 원형 안쪽으로 그림자가 생긴 것 같죠? 지금 레이어는 이 바깥쪽이니까 레이어의 바깥쪽인 이 원형 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불투명도는 55로 할 거고요. 각도는 75로 해서 살짝 사선 방향으로 만들어 줄게요. 디스턴스, 거리를 150으로 좀 많이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림자가 크게 만들어졌죠? 스프레드는 40%, 크기는 85픽셀로 해서 충분히 퍼지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이즈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값이 0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질감을 조금 더 더해주기 위해서 85%로 설정해 볼게요. 그럼 노이즈 생긴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너 섀도우, 한글판은 내부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부 쪽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거니까 레이어 영역인 이 안쪽, 이 영역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곱하기로 똑같이 해주시고 여기 있는 색상을 클릭하고 00079F로 입력해 줄게요. 파란색 계열이에요. 확인 눌러주시고 불투명도는 30% 정도만 해줄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살짝 파래진 거 보이시나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체크박스를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각도는 75도, 거리는 90, 초크, 경계 감소는 47%로 해줄게요. 드롭 섀도우에 있던 스프레드가 여기에서는 초크로 표현되고 있고요. 크기는 177로 조금 크게 넓게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넓게 퍼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노이즈는 92%로 조금 더 올려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너 섀도우 전이고요. 이게 이너 섀도우 후예요. 전체적으로 질감이 노이즈가 들어간 게 보이죠? 이 상태로 확인 눌러줄게요. 자, 이번엔 글씨를 쓸 거예요.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해 주시고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스컵처라고 입력해 줄게요. 컨트롤 엔터로 글씨 마무리해 주시고요. 폰트 클릭하시고 러닝 커브로 해줄게요. 여기에 볼드체 골라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29포인트, 글씨의 색상은 F6개 완벽한 흰색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고요. 자, 이번엔 밑에 단락을 만들게요. 문자 도구 그대로 드래그해서 단락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에 있는 폰트 종류를 본고딕체로 바꿔주세요. 여기에 미디움 골라주시면 되고요. 글씨 크기는 8포인트, 가운데 정렬에 흰색 똑같이 해주세요. 혹시 저처럼 행간이 너무 넓거나 좁으신 분들은요. 옆에 있는 속성 패널에 이 행간을 자동, 오토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 하셨으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단락이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글씨를 한번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이 단락의 박스를 이렇게 조정해서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2줄만 보이게 해볼게요. 방금 만든 문자 레이어 2개는 그룹으로 묶어줄 거예요. 컨트롤 클릭해서 중복 선택하고 컨트롤 G 그룹으로 묶고 텍스트라고 바꿔줄게요. 자, 이 텍스트가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줄 거예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드롭 섀도우 눌러주시고 혼합 모드는 멀티플라이, 곱하기 똑같이 해주시고요. 색상을 클릭하고 16047F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파란색 계열이에요. 불투명도는 연하게 20% 정도만 해줄 거고요. 각도는 상관없고요. 거리를 0으로 해줄게요. 스프레드는 7, 크기는 60. 이번엔 노이즈는 따로 넣지 않을 거예요.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대로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세요. 비교는 이렇게 눈을 클릭해서 해주시면 돼요. 글씨가 훨씬 더 잘 보이죠? 밝은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를 뒤에 넣어주시면 좀 더 판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선을 몇 개 그려서 조금 더 꾸며줄 거예요. 렉탱글 툴, 사각형을 우클릭한 다음에 라인 툴, 선 도구를 눌러줄게요. 색상은 위에 있는 7버튼을 클릭하시고 색상 피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F6개 입력해서 완벽한 흰색을 골라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획은 없음으로 설정해주세요. 획의 두께, 웨이트는 5픽셀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캔버스를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 눌러서 0도에 딱 맞춘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하면서 쉬프트 눌러서 90도 회전을 해주시고요.
이동을 해주세요. 마우스가 이 모양으로 나올 때 드래그해서 왼쪽 밑에다가 배치해 볼게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 방금 만든 레이어들을 또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해 줄게요. 라인 1 복사, 레이어 클릭, Shift 누른 상태로 레이어 1 클릭,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서 도형과 문자라고 바꿔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전체적인 질감을 추가할 거예요.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을 위해서 별과 글리터 질감을 넣어줄 거예요. 파일 메뉴, Place Embedded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 중에 앨범 커버용 아트워크 7 눌러주시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화면을 꽉 채우게 놔주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흰색 부분만 합성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밀도가 높죠? 이 위치를 생각하면서 놔주시면 돼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표준, 노멀을 클릭해서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미지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고 밝은 부분만 남기면서 글리터 질감이 입혀졌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추가해 볼 거예요. 파일, Place Embedded 클릭해 주시고 이번엔 8번 이미지 가져와 줄게요. 이번에도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화면을 꽉 채우게 배치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 배치해 볼게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 이번엔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요. 선형 닷지, 리니어 닷지로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건 좀 강렬한 느낌이라서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파시티를 30 정도로 해볼까요?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글리터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파일, Place Embedded 눌러주시고 이번엔 9번 이미지 가져와 주세요. 마지막 이미지예요.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이번에도 화면 꽉 채우게 배치해 주세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얘를 바로 혼합 모드를 적용시키기 전에 흑백으로 먼저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이미지가 파란색이잖아요. 이 상태로 바로 합성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파래지는 느낌이 있어요. 흑백으로 바꿔야 이 이미지에 있는 명도만, 밝기 정보만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메뉴에 이미지, 조정, 어드저스먼트 들어오시고 여기 있는 휴 세츄레이션 눌러주세요. 색조 채도 메뉴죠. 채도를 빼서 흑백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대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패널의 혼합 모드를 이번에는 컬러 닷지, 색상 닷지로 바꿔줄게요. 자, 이제 세 가지의 질감을 입혀놨는데 이것도 그룹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누른 채로 7번 레이어까지 컨트롤 G 그룹으로 묶고 더블 클릭해서 별과 글리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드디어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빈티지한 노이즈 느낌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미지 말고 직접 노이즈를 생성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정경색을 클릭해 주시고요. 808080 입력해 주세요. 이게 딱 50%의 회색이에요. H0, S0, B 50% 되어 있죠? 밝기만 50% 가진 색상이라는 뜻이에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 버튼 클릭해서 비어있는 레이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정경색 채우는 단축키 Alt Delete 눌러서 채워줄게요. 자, 여기에 노이즈를 만들어 볼게요. 필터, 그리고 노이즈, Add 노이즈, 한글판은 노이즈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어마운트, 양을 늘릴수록 더 깊은 노이즈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300 정도로 해볼 거예요. 밑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분포라는 메뉴는 가우시안으로 바꿔줄게요. 사실 둘 중에 어느 걸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노이즈가 생성되는 모양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이걸로 할 거고요. 모노크로매틱, 단색의 체크가 되어 있어야 흑백으로 되어 있는 노이즈가 생성돼요. 체크 안 되어 있으면 RGB 노이즈, 색상 노이즈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이런 단색을 만들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노이즈가 추가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거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터, 블러, 한글판은 흐림 효과,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눌러줄게요. 여기 있는 반경이 너무 크면 노이즈가 다 뭉개져 버리니까요. 지금 아주 살짝만 반경을 1픽셀로 설정해 볼게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비교를 해보면요.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해보면 이게 블러 전이에요. 컨트롤 Shift Z 눌러서 다시 실행해보면 이게 블러 후죠. 전체적으로 조금 더 뭉툭한 노이즈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바꿔줄게요.
노멀 표준을 클릭해 주시고 소프트 라이트로 바꿔주세요. 전체적으로 좀 진하니까 불투명도 30 정도로 낮춰볼게요. 이제 최종 결과물의 대비와 채도를 살짝만 조정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레이어 패널 아래 네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명도 대비, 브라이트니스, 컨트레스트를 눌러주세요. 전체적인 밝기는 그대로 둘 거고요. 대비만 낮춰줄게요. 마이너스 50 정도로 해서 원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비를 낮추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었죠. 자, 다시 레이어 패널 아래 네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바이브런스, 활기를 눌러주세요. 활기는 살짝만 높여줄게요. 플러스 7 정도로 해주시고 채도는 살짝 낮춰줄 거예요. 마이너스 15 정도로 살짝 낮춰볼게요. 그럼 원래 이런 이미지에서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책을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채도가 많이 떨어져 보여요. 왜냐면 책은 인쇄물이기 때문에 쨍한 푸른 계열을 잘 표현해낼 수는 없거든요. 정확한 색상은 이 강의나 직접 해보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았죠? 아트워크 자체가 화려한 만큼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조금 낯설더라도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또 며칠 후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3-4번만 반복해 보시면 중복되는 기능들이 눈에 조금씩 띄면서 나중에는 직접 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예요. 이런 아트워크 합성 작업은 가볍게 복습하실 때는 직접 따라하지 않고 그냥 이 영상을 틀어놓고 보기만 하셔도 생각보다 머릿속에 잘 흡수가 되거든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한 강만 남겨두고 계시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